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카오 프렌즈 친구입니다. 비형식적 오류 중에서 적합성의 오류 13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키티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카카오 프렌즈 여러분과 프렌즈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면 힘의 호소, 인간의 논증, 무지의 논증, 연민의 호소, 잘못된 권위, 그릇된 잘못된 권위의 호소, 군중의 호소. 그 7번째 자기 정당화 오류, 허수아비 오류, 훈제한 청어, 성급한 일반화, 그릇된 원인, 미끄러운 언덕길, 성결 문제 오류까지 보고 멈췄습니다. 성결 문제 오류에 요구하는 구성의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참이 의심되는 핵심 전제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낙태는 예를 들면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살인은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낙태는 살인의 한 형태에다라는 전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결 문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결론의 내용을 전제해서 단어들을 바꾸어 미리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보면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연의 위력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알 기회가 없다. 진정한 자연의 위력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힘 말만 바꿔서 똑같은 전제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고 결론이 다시 전제를 지지하는 순환 논증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끝에서는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했는데 순환 논증인 거죠. 근데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실 수도 있는 건데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와 결론은 사실상 같은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제의 주장이 결론의 주장을 강화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강화는 심리적인 환상일 뿐이며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논증, 선결 문제 요구의 논증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 주장의 내용이 전제 내용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는 주어진 주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부당한 논증도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진 않지만 건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타당성, 건전성을 보았지 않습니까?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영상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나무입니다. 한 약 3,000년 산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나구송이라는 나무인데요. 길이가 26m, 22m인가? 둘레가 26m인 것 같습니다. 굉장하죠. 잘 보이지 않죠? 여기 제가 쓴 게 아니고 오타입니다. 저는 그대로 캡처해 왔는데 인간인데 안간이라 했습니다. 안간은 자연 앞에 견해야 한다. 어떻게 겸손해야 되냐 보면 이 나무가 한 3,000년을 살았더니 보십시오. 학생들이 쭉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꿋꿋하게 뿌리가 어마어마하겠죠. 대신에 3,000년을 살았지만 3,000년 동안 한 곳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 인간들은 길게 살아봐야 120년? 너무 긴가요? 100년? 아니 한 70년? 그런데 그 100년에서 70년 정도 살 수 있는 인간이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100년 동안 이름을 날리는, 마치 갈릴레오가 1000년, 만년 이렇게 내다본 것처럼 10만 년까지 내다봐도 되겠죠. 인간은 오래 살아봐야 한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살면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복합 질문 오류입니다. 14번째입니다. 이 오류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자세히 살펴봐야죠. 전혀 다른 답이 가능한 두 개의 질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마누라 때린 일은 이제 그만두었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전에 마누라를 때렸는가? 근데 그런 질문 없이 예, 아니로 답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마누라 때린 일을 그만두었니? 예 하면 예전에 때렸다는 게 되겠죠. 아니요 하면은 지금도 때리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질문을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놔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밑에 예, 훔친 카메라 어디에 숨겼니? 그럼 첫 번째 질문이죠. 카메라는 훔쳤습니까?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건데 훔쳤다고 그러면 그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복합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유형의 질문 예 아니오로 답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응답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예라고 답하면 전에 마누라를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누라를 때리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봉쇄하는 방법은 우선 질문을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둘로 나누고 각각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상이한 물음을 함께 던지면서 단 하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외롭습니까? 먼저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헤어진 이후에 외롭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하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경우 예라고 답할 경우 두 경우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아니라고 답할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헤어졌지만 외롭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아서 외롭지 않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5번째는 그릇된 이분법의 오류입니다. 그릇된 이분법 오류, 흑백 오류로 할 수 있겠죠. 흑백 논리죠. 실제로는 제3의 선택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A나 B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구시대 정치를 택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과 함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치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두 선택지가 서로 배타적이고 가능한 모든 경우 망라한 이 논증은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흑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만드는 많이 이렇게 써먹는 거죠. 여기서 이 논증을 하는 사람은 뭐 불신지옥 내지는 예수천국 이것도 흑백 논리를 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거, 사적인 거지만 불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 다 이렇게 흑백 논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적 영역이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이런 흑백 논리가 통하면 안 되는 거죠. 사적 영역에서는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믿음의 신앙 같은 것은 거기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공적 영역에서 정치는 공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적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흑백 논리 쓰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당도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도 이름을 많이 바꾸죠. 예전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이런 걸 씁니다. 논자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어느 한쪽 선택지를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그릇된 이분법 오류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은 두 가지 선택지가 이분법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예의 경우 신한국당을 선택하는 것만이 반드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정당들을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이 오류를 원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연의 16번째 우연의 오류 가겠습니다. 이 우연의 오류는 아리스토텔 때부터 아주 오래된 유형의 오류입니다. 대부분 다 오래된 유형의 오류입니다. 이 우연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특수한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형태로 식별하기가 까다로운 다른 오류도 까다롭지만 이건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초댁은 봄에 뿌린 것을 가을에 거둔다. 이건 일반 법칙이죠. 봄에 뿌리는 걸 가을에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지난 봄에 그녀는 2만 원어치 콩을 심었다. 따라서 그녀는 가을에 2만 원어치 콩을 거둘 것이다. 2만 원어치 그 이상을 거둘 수도 있고 그 이하로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봄에 뿌린 것을 가을에 거뒀다. 아예 못 거둘 수도 있겠죠. 흉년이 들면 우연의 오류입니다. 일반 법칙을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죠. 어떤 원칙의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 자체에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서 원칙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이 자연 법칙을 2만 원치 심어서 2만 원치 그대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원칙을 부여한 겁니다.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강의실 옆에 복도에서 우리가 떠들고 노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의 자유와 강의실 옆에서 떠드는 것은 일반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강의실 옆에서 떠들지 않는 게 일반 법칙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일반적 규칙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두 번째, 논자가 봄에 뿌리를 거둔다는 일반적 사실을 이만원씩 콩을 건다는 사실에서 지난 봄에 특수한 사실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을 특수한 사실에 부적절하게 결합한 오류입니다. 우연의 오류는, 이런 오류는 이제 좀 까다롭죠. 꼼꼼히 따져봐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오류와 이제 분해 오류도 있는데 저는 살펴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분해 오류도 있는데 어떤 오류의 집합의 대부분의 경우 원소가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집합의 어떤 특수한 원소나 특별한 부분 집합도 역시 그 성질을 가질 거라고 추출하는 오류인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일반 법칙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키더라도 따라야 한다. 이건 특수한 경우죠. 따라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우연의 오류고, 분해입니다. 어떤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졌으므로 그 집합의 어떤 원소도 역시 그 성질을 가졌으리라 추론하는 오류죠. 분해의 오류가 있으면 결합의 오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분해 오류와 우연의 오류가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 기계는 무겁다. 따라서 그 부품들은 무거울 것이다. 이 분해 오류죠. 이 기계가 무거운 것은 그 부품들이 모여서 무거운 건데 분해를 잘못한 거죠. 부품도 무거울 것이다. 결합의 오류는 반대로 되겠죠. 예를 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 강력합니다. 그 선수들 모두 다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결합의 오류인 거죠. 최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은 다 우연까지 봤고요. 마지막 17번째 적합성 오류, 7번째 그릇된 유비의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유사하지 않는 사례들을 사이에 유사성을 가정하여 결론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지 않는데 그릇된 유비죠. 잘못된 비유, 유사성을 하는 겁니다. 바위 더미에 물을 부으면 물이 바위 틈을 흘러서 바닥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바위 더미에 물이 부으면 물이 바위 틈에 흘러 들어가서 바닥에 이른다. 이건 일반 법칙이지만 이걸 가지고 비유한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릇된 유비이죠. 바위 더미에 물을 부으면 틈새에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유사성을 비유한 겁니다. 이 논지에 돈 많은 사람이 바위에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바위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실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추론에서 사용된 유사성을 실제로 알려진 유사성이 아니며 따라서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내용에서 오류를 범한 겁니다. 내용에서 이렇게 저희가 17개 적합성 오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애매성의 오류로 가야겠습니다. 애매성의 오류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카카오 프렌즈 연습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연습 문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PPT로. 야, 카카오 프렌즈 잘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걸 말로 지금 해드릴까요? 글자 써서 올릴까요? 자, 글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연습 문제를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연습 문제만 푸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긴 영상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만 푸는 영상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